자, 2020학년도 수능 완성 실전 1회 27에서 30번 지문 강의인데, 이 지문 뭐 이해 못해서 문제를 연속으로 틀리는 학생들이 꽤 있는데, 이거 일단 보자.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같은 경우에는 나도 지금 처음 보는 거거든. 학생들 강의 신청이 들어올 때까지 안 보다가 바로 찍는 편인데, 이 지문도 그래요. 일단 문단 수를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에요. 그쵸? 평소에 우리가 만나는 문단 수보다 한두 개 정도 더 많지. 크게 뭐 많으면 두세 개까지도 더 많은데, 이런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속적으로 이야기를 쭉 진행한다고 보면 돼요. 연속적으로 이야기를 쭉 진행하고 중요한 단어나 흐름을 체크하기 위해서 뭐에 책 동그라미를 쳤어야 했느냐, 그것부터 볼까?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예요.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 그리고 설명하고 있네요. 여기에서 이 관성계란 이야기가 나왔잖아. 그래서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문단이에요. 이 문단은 3문단은 다시라고 했으니까 이 문단을 보완하는 내용이겠죠. 4문단은 뭐예요? 1문단, 2문단, 3문단 흐름을 이야기해 오면서 어떠한 규칙을 제시를 했고, 그 규칙을 이제 수식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1, 2, 3, 4까지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그런데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갈릴레이가 아니라 아인슈타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서 보면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 되는 거죠.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이 두 개를 대조를 시킨 겁니다. 자,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더 자세히 이해해보자. 당연히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도 제대로 모르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지문이니까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역시도 그렇게 설명을 해주겠죠. 여기에서 이제 2, 3, 4문단에 해당하는 그 갈릴레이의 뭐 설명과 구체적인 더 뭐라고 하죠? 다시 제대로 설명하는 것과 수식으로 나타내는 뭐 이런 과정이 나머지 6문단과 7문단에서 비슷하게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구분하면서 각각을 이해하되 두 개를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을 원한 거죠. 읽고 나서. 이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설명을 할 텐데, 지문 길이를 보니까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겠네. 봅시다. 자, 일단 이런 영수랑 영희가 공 가지고 지금 사부작 장난질 하고 있는 게 나오는데, 배가 시속 10km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배 안에 영수가 있고 호수 밖에 영희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공을 자신의 머리 위로 던지면 공을 처음 위치에서 다시 받게 된다. 자기가 원래 있던 자리에서 던지면 처음 그 던진 자리에서 받게 되는데, 두 사람한테 보이는 자연현상은 똑같대요. 이 현상은 뭐 모든 관성계는 물리적으로 동일하다라고 하는데, 이 관성 법칙이라는 게 나와 있죠. 지문 맨 아래에. 난 지금 여기 안 붙여놨는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정지해 있거나 등속 직사 운동을 하는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그냥 그 가지고 있던 상태, 그러니까
점을 변화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전에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지해 있던 공은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그리고 던진 공은 계속 던진 그 상태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공은 위로 던졌는데 내려오죠. 이게 뭐 때문이냐면은 사실은 사람이 들고 있는 상태에서도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 위로 던질 때도 중력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문단 들어가 보면 관성계란 뉴턴의 관성 법칙이 성립하는 좌표계를 말하는데, 관성계, 관찰자가 정지 혹은 등속 직선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이 뭔지 아나요? 같은 속도로 직선으로 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에서 무언가를 던졌을 때 그 던진 것이 같은 속도로 쭉 직선으로 운동하는 거, 이동하는 거. 만약에 그렇다면, 가정을 한 거죠. 지구에서는 그런 일이 중력 때문에 없으니까. 만약 이렇다면 관찰자는 관성계에 있다고 말을 한대요. 관성계 속에 있는 관찰자, 영수와 영희, 여기 있던 얘네는 상대적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영희를 기준으로 보면 영수가 움직이는 것이고, 영희는 어디에 있었어요? 지상에 있었죠. 영수를 봤는데 영수가 시속 10km의 속도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어요. 영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호수 밖 지상에 있는 영희가 시속 10km의 속도로 뒤로 멀어지고 있어요. 맞죠? 서로 입장에서 자기는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상대방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리고 누가 진짜로 서 있고 누가 진짜로 움직이는지 결정할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서 있는 상태 그대로 운동만 보자면, 영희는 뒤로 가고 영수는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서로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네요. 누가 진짜로 서 있고 누가 진짜로 움직이는지 결정할 기준이 없다. 뭐야 이거? 또 이야기했던 거 또 이야기하는 건가? 자, 그래서 갈릴레이는 지동설, 지구가 움직인다를 주장하면서, 지구가 그렇게 빨리 움직인다면 왜 던져 올린 공이 뒤로 떨어지지 않느냐?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 근데 그 속도는 행성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겠죠. 행성의 기준으로 느린 속도일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지구가 그렇게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 위로 던진 공이 뒤로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에 답변을 못했다 이거예요. 하지만 관성계를 통해서 그 비판을 깔끔히 해결할 수 있었다. 던져 올린 공과 영희가 수평 방향으로는 모두 지구가 움직이는 속도와 같은 속도로 운동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을 위로 던졌는데 뒤로 안 날아가고 제자리에 떨어지는 이유는 지구 안에 있는 영수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죠. 영희가 가지고 있는 공, 모든 것이 지구라는 관성계 안에서 모두 지구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면은, 당연히 공을 위로 올려도 위로 올린 공 역시도 지구와 같은 속도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같은 속도로 움직이면서, 공도 위로 던졌는데 위로 던진 공도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면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다시 부가 설명이겠죠. 영수는 호수 위를 움직이는 배 위에 있고 영희는 호수 밖 지상에 있다. 얘는 똑같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때 새가 호수 위를 영수의 배가 나아가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시속 40km로 나아간대요. 영수 10, 새 40인 겁니다. 구름 그릴까? 자, 새가 영수가 탄 배 옆으로 스쳐 지나갔대요.
이때 영수와 영희가 동시에 그 새의 속도를 측정한다. 둘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 영희는 새가 시속 40km로 가는 걸 보지만 영수는 현재 10km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영수가 정지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상태 자체가 시속 10km라는 속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는 40km의 속도로 이동하지만 사실 영수가 움직이는 이 40km가 영수가 움직이는 10km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몇이에요? 30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영수가 측정한 결과는 새는 30km로 시속 30km로 측정이 된다 이거예요. 서로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영수와 영희. 영희는 안 운동하고 있고 영수는 10km로 운동하고 있고 이 둘이 똑같은 새 40km의 속도를 측정한 결과가 다르고 이 결과 사이에는 규칙이 있다. 어떤 규칙? 영수와 영희의 상대 속도인 시속 10km만큼의 차이가 있어야 한대요. 다른 어떤 것을 측정하더라도 똑같겠죠. 이 규칙은. 이러한 규칙을 수식으로 나타내보자. 같은 장소에 있는 영희와 영수가 이 같은 장소가 뭐예요? 어떤 같은 장소였어요? 영희는 땅 위, 영수는 배 위인 겁니다. 이 두 명이 어떤 사건이 발생한 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려고 하는데 영희는 사건 지점에 대해 상대적으로 정지를 해 있고 영수는 사건 지점을 향해 속도 V로 움직인대요. 그쵸? 영수. 따라서 영희가 측정한 위치는 고정된 값이지만 영수가 측정한 위치는 시간에 따라서 그 지점과 시속 10km를 고려한 거리가 나와야겠죠. 지금 잰 것, 1초 후에 잰 것, 영수는 시속 10km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1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있으니 그 결과가 다를 거라는 거예요. 즉, 영수랑 영희가 같은 위치에서 측정할 때는 측정값이 x로 동일을 하겠지만 딱 같은 지점에 서 있을 땐 동일하겠지만 시간이 흘러서 영수가 전진을 하면서 측정을 하게 되면은 영희는 계속 같은 값이 결과값으로 나오게 되겠지만 영수는 항상 다른 값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쵸? 처음 시작점에서만 동일하고요. 영수가 V의 속도로 움직이므로 t초 후의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만큼 이게 영수에 이동하는 값이죠. 시간에 따른. 그래서 영수가 측정한 결과를 x라고 한다면 영수와 영희의 측정 결과는 각 둘 다 처음에 0이었을 때 이 결과값이라는 녀석은 처음에는 요렇게 계산이 됐을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영희는 계속 이거지만은 영수는 이 측정값이 시간에 따라서 영수가 이동한 것을 적용을 시켜야 돼. 그런데 영희 같은 경우에는 V가 0이기 때문에 이 식을 적용을 시켜도 항상 이 VT라는 값은 0이 나오니까 결과는 똑같죠. 그러니까 X 이거 뭐죠? X 콤마냐? X 어포스트로피냐? X 프라임이냐? 아무튼 간에 요 식은 영수와 영희의 측정 결과를 둘 다 나타낼 수 있는 식인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갈릴레이의 변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사건이 1초 간격으로 연달아 발생한다고 해보자. 두 사람이 그 시간 간격을 잰다면 모두 1초라는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즉 영수가 잰 시간을 t, 영희가 잰 시간을 t 프라임으로 표현한다면은 t는 t 프라임이 되겠죠. 이건 똑같겠죠. 이 두 사람은. 이와 같이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에서는 두 사건 사이에 시간 간격이 관찰자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이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에서
규칙을 이야기를 해준 게 있는데 그게 두 가지네요. 이 두 명의 상대 속도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이 두 명이 측정한 결과값은, 그리고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이 관찰자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어떤 관찰자든 간에 시간의 변화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새로운 가정을 한대요. 빛의 속력은 누구에게나 같다. 뭔 말이요? 앞에서 영수와 영희가 새의 속력을 측정한 값은 달랐는데 영희와 영수의 운동 상태가, 영수는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영희는 빵!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가정은 어떤 것을 측정하더라도 영수와 영희는 이 식에 의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져야 할 텐데, 빛을 측정한 결과 영수든 영희든 이 두 사람의 상대 속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측정한다는 거래요. 이처럼 모든 관성계는 물리적으로 동일하다. 모든 관성계는 물리적으로 동일하다. 이러한 갈릴레이의 주장과, 그리고 빛의 속력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라는 아인슈타인의 가정을 두 개를 더 해버렸대.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을 해주겠죠. 가정을 더하면 일견 모순돼 보입니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그쵸? 갈릴레이에 의해서는 이 두 사람이 측정한 빛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아인슈타인은 갈릴레이의 모든 관성계는 물리적으로 동일하다라는 말까지 포함을 해서 빛의 속력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는 말까지 더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 되는데, 즉 특수상대성 이론은 무엇이냐?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상관없이 빛의 속력은 일정하다라는 아인슈타인이 정립한 광속 불변의 법칙에 근거하여 도출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결론 같은 느낌이 나죠. 세부적인 설명이 지금부터 나와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더 자세히 이해해 보자면 두 관찰자 영수 영희는 그대로 있네요. 영수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기차에 타고 있고 영희는 기차 밖에 있대요. 이제는 배에 있었는데, 배로 사실 설명해도 되긴 하는데 기차라고 합시다. 자, 기차 정중앙에서 이거 봐봐요. 이거 잠깐만, 이거 문제에 이 그림이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지. 그러니까 29번 응용 문제를 못 푼 거구나. 근데 요런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에는 종종 나와요.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인가? 사관학교 시험에서도 나오기도 했고, 그땐 이것보다 더 짜증나는 내용이었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기차를 예로 들고 있으니까 이 초록색으로 그림을 그려줄게요. 자, 기차가 있습니다. 기차 안에 영수가, 기차 밖에 영수가 있고요. 기차 밖에 영희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마주보는 바로 이 순간 기차 정중앙에서 양쪽으로 동시에, 기차 정중앙이라네. 기차 정중앙에서 양쪽으로 동시에 빛을 발사하게 되면 영수가 보기에는 빛이 기차 양쪽 끝에 도달하는 게 동일하다 이거예요. 광선이 기차의 끝에 도착하는 순간 깃발이 올라가는 장치를 한다면 영수는 두 깃발이 동시에 올라가는 모습을 관찰하게 돼요. 그런데 영희는 다르대요. 상식적으로 영희가 뭐라고 써져 있냐? 볼 때
영희가 볼 때 두 광선이 동시에 양 끝에 닿으려면 오른쪽으로 가는 빛의 속력이 왼쪽으로 가는 빛의 속력보다 빨라야 돼. 왜일까? 기차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영희 밖에 있는 영희가 볼 때 두 광선이 동시에 양 끝에 닿으려면 오른쪽으로 가는 빛의 속력이 왼쪽으로 가는 빛의 속력보다 빨라야 된다. 오른쪽으로 가는 광선은 기차가 이동하니까 잠시 후에 기차의 맨 앞 열은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로 가겠죠? 영희가 볼 때는 빛은 여기에서 출발을 했는데 빛이 이동하는 이 시간 동안에 기차가 이 앞으로 나아가 버린단 말이야. 그렇다면 기차의 맨 뒷열도 위치가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발사한 빛이 더 먼 거리를 이동하고 왼쪽으로 발사한 빛은 더 적은 거리를, 더 짧은 거리를 이동해도 기차의 끝에 도달하니까 오른쪽으로 발사한 빛이 좀 더 빨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가정에 의해 오른쪽으로 가는 광선은 같은 속력으로 먼 거리를 가야 되고 왼쪽으로 가는 광선은 같은 속력으로 짧은 거리를 가야 한다. 이게 이제 이해가 되죠? 이렇게 감으로 따라서 영희는 두 깃발이 동시에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왼쪽에 있는 깃발이 조금 더 빨리 올라온다 이거죠. 기차의 뒤쪽 깃발이 먼저 올라오고 앞쪽 깃발이 나중에 올라온다. 영수에게는 하지만 기차 안에 있는 영수의 입장으로는 두 개가 동시에 올라간다고 보이는데 기차 밖에 있는 영희의 입장에서는 오른쪽이 더 늦게 올라오고 왼쪽이 더 일찍 올라오는 거예요. 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관찰자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죠. 결과가.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동시성이 이러한 동시성이 뭔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동시에 뭔가가 일어난다라는 말인 것 같죠?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관찰자에 따라서 변한다는 개념을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한대요. 이때 영희가 측정한 위치와 시간을 xt, 영수가 측정한 위치와 시간을 x't'이라고 한다면 영수가 측정한 위치 x'은 요런 수식이 된대요. 근데 위에 있는 녀석, 요 녀석은 우리가 여기서 본 녀석이죠. 1-c분의 v라는 게 있는데 뭐 그냥 이 식을 여러분들이 막 분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렇다고 보고 나서 아래에 설명하는 걸 보면 될 거예요. 모르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위의 수식을 이용하여 측정한 위치와 시간을 관찰자의 상대적 운동에 따라 변환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환을 로런츠 변환이라고 한대요. 이를 앞서 제시한 갈릴레이의 변환식과 비교해보면 수식에 빛의 속력 C가 들어가 있다. 그렇죠? C가 들어가 있으니까 내려가라 그랬죠? 만일 여기서 C가 초속 30만 킬로미터가 되어버리면 아니다. 초속 30만 킬로미터가 아니라 훨씬 더 커서 무한대라고 한다면 X', T' 모두 분모는 그냥 1이 되어버린대요. 뭐야 이거는? 왜 그러는 거야? 굳이 근데
이 설명을 보고 굳이 여기에 무한대를 적용을 해가지고 계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죠. 내가 문과라 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 C가 무한대일 경우에 분모가 1이 돼버린대요. 아니죠. 병신같이 했네. C가 무한대면은 당연히 요 괄호항이 0이 되니까 이 분모, 이게 분모죠. 이게 분모죠. 분모가, 이게 분모 맞지? 잠깐만. 분모가 그냥 루트 1이 돼버리니까 루트 1은 1이죠. 오케이. 이 두식 모두 만약에 C가 무한대라면은 분모는 1이 될 거예요. 또한 분자는 X'의 경우 X-VT만 T'의 경우 이 C 역시도 무한대니까 없어져서 0이 돼서 없어져서 T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갈릴레이의 변환식과 똑같아지죠. 결국 이 갈릴레이의 변환식은 요러한 로런츠 변환과 비교해 봤을 때 달라요. 다른데 이 두 개는 당연히 다르겠지. 하지만 같아지는 유일한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속도는 빛의 속력이 무한하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 나오는 결과라고 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디 보자. 잠깐만 문제를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27번 같은 경우에는 맞아야 돼요. 굳이 강의를 들으면 안 됩니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야 되는 거고 틀렸으면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28번, 29번, 30번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해해서 추론 혹은 뭐 보기 문제, 응용 문제 풀이가 들어있으니까 풀어볼 텐데 문제는 따로 안 띄울게요. 읽으면서 합시다. 28번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A가 뭐였죠? 모든 관성계는 물리적으로 동일하다.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가 읽으면서 어떠한 결론이 나왔어요? 수평 방향으로는 던져 올린 공과 영희가 수평 방향으로는 모두 지구가 움직이는 속도와 같은 속도로 운동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하나 나왔었죠. 뭐예요? 이 말이 어떠한 물체가 있고 관찰자가 있잖아요. 그쵸? 이 사람들이 지구라는 관성계에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지구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이 사람들이 지구와 같은 속도로 일단 기본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선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1번 선지 볼까요? 이동하는 물체가 사실은 관찰자처럼 정지해 있다는 말이로군요. 이거 이상한 말이죠. 2번 이동하는 물체가 사실은 관찰자와 같은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는 말이로군요. 이거 아니에요. 이걸 맞는 말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동하는 물체가 사실은 관찰자와 같은 관성계 안에서 같은 관성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로군. 뭐 이런 말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게 아니죠. 물체와 관찰자는.
3번 정지에 있는 물체가 사실은 관찰자와 다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는 말이로군. 아니죠. 이게 아니라면 4번 정지에 있는 물체가 사실은 관찰자와 같은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 뭐 어떤 속도? 지구와 같은 속도로. 지구라는 관성계 안에서. 그러니까 4번이 맞는 말이네요. 5번 물체의 정지와 이동의 차이가 사실은 관찰자의 정지와 이동의 차이에 기인한다.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관성계는 물리적으로 동일하다라는 이 말을 보면서 정리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28번의 답을 4번으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9번 들어갈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문제인데, 이거는 문제를 좀 띄워와 볼까요? 자, 문제를 띄워왔습니다. 봅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다. 아, 맞다. 만약에 28, 29번, 30번 중에 틀린 문제가 있다면 제가 문제풀이 강의하기 전으로 돌아가서 끊고 나서 지문 이해만 하고 다시 풀어보세요. 자, 그리고 29번 보자면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림과 같이 우주선 바닥에 광원에서 출발한 빛 이야기를 했으니까 뭘 떠올려야 돼요? 갈릴레이야 아니면은 아인슈타인이야? 당연히 아인슈타인이죠. 그쵸? 그림과 같이 우주선 바닥에 광원에서 출발한 빛이 우주선 천장에 있는 거울에 도달했다가 반사되어 처음 위치로 돌아갈 때까지 걸린 시간을 시간의 단위로 하는 빛시계를 설치하였다. 우주선 안에 영수가 타고 있으면 우주선 밖에는 영희가 우주선을 지켜보고 있다. 이거 우리 여기서 봤던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오케이? 우주선이 정지한 상태에선 영수나 영희가 본 빛의 이동거리가 동일하겠군. 맞겠죠.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이니까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날고 있는 경우 영수는 어찌됐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아니면 동서남북으로 아주 왔다갔다 하든 상관없이 영수는 항상 똑같은 방향, 똑같은 이동거리 보고 있는 거죠. 3번 우주선이 지금 이 6문단 내용을 기차를 우주선으로 그냥 바꾼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건 뭐 위아래로 쏘고 양쪽으로 쏘긴 했지만은 결국 말하고자 하는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자,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날고 있는 경우 영희가 보고 있는 빛의 이동거리는 정지했을 때보다 늘어났겠고, 정지했을 때 빛을 쐈다면 이렇게 갔다가 이 한 직선 안에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영희는 정지해 있고 우주선은 오른쪽으로 날아가고 있잖아요. 우주선은 오른쪽으로 날아가고 있으니까 이 빛은 날아가고 있는 우주선까지 포함해서 정지해 있는 영희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 이 빛은 여기서 쐈는데요. 처음에 쏘는 건 여기서 쐈는데 우주선 속도까지 가미가 되면서 요렇게 이동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얘는 다른 지문에서도 봤던 것 같은데. 다시 정지에 있는 우주선은 빛을 쐈을 때 왔다 갔다 일직선상에서 움직일 것이다. 이 왔다 갔다 하는 녀석에 플러스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우주선의 속도까지 더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렇게 갔던 빛이 우주선의 속도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멀리 이동하게 돼서 결과는 여기로 될 것이다. 그렇다면 빛의 이동거리는 이것보다는 얘가 더 긴 거죠? 그냥 눈으로만 봐도. 4번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에 따르면 우주선이 날고 있는 경우 영수의 시간과 영희의 시간은 동일하게 흘러가겠군. 이거 맞는 말이죠. 이거 어디 근거를 찾아야 되나?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 요즘 가려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T'은 T라고 안 했어요? 갈릴레이가? 이 둘은 누구였어요? 영수와 영희였죠. 같다고 했죠.
그럼 답은 5번인데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우주선이 날고 있는 경우 영희의 시간이 영수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겠군. 무슨 말이야? 우주선이 날고 있는 경우 영희의 시간이 영수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겠군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어디에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나? 이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해가지고 너희가 풀기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어찌됐건 간에 움직일 경우에 이 영수가 잰 시간, 영희가 잰 시간이 둘 다 똑같다라고 말했으니까 다른 게 특수상대성 이론이긴 할 거란 말이에요. 이 수식도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어디에 이거를 이거를 설마 이 식을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잠깐 생각 좀 해보자. 이거는 내가 보다가 학생 입장에서 추론할 수 있는 답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하다가 왠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 해서 계산하라는 말은 절대 아닐 거거든. 그래가지고 답지를 방금 보고 왔어요. 5번이 답이라는 건 나왔는데 왜 이게 답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잖아요. 답지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영수의 경우는 같은 현상을 가지고 빛을 쏜 걸 가지고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고 처음에 그랬던 이게 근거라는 건데 영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둘 다 같은 현상을 가지고 측정을 한 게 이건데 영수 같은 경우에는 빛의 속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측정한 이게 이 시간이 영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긴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시간과 동일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수가 겪은 이 시간보다 영희가 겪은 이 시간이 더 빨리 흘러갔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이해를 하기가 쉽냐?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자면은 동일한 빛의 이 둘은 전부 다 동일한 빛이란 말이에요. 동일한 빛이 이렇게 위아래로 관측될 동안의 시간이 바로 영수의 시간이고 이 똑같은 속도의 빛이 위아래보다 더 먼 거리를
움직이는 것을 관측한 것이 바로 영희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희의 시간이 영수의 시간으로 1초에 일어난 이 일이 영희의 기준으로는 1초보다 더 오래 걸렸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빛의 속도는, 와, 이거 말을 하기 너무 힘든데? 빛의 이동 속도는 똑같기 때문에 더 먼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리의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솔직히 이 문제는 틀려도 됩니다. 나는 나는 이거 별로라고 생각해요. 나머지가 아니라서 5번이 답이다라는 결론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좀. 그래서 내가 수특이랑 수완이 연계됨에도 불구하고 수특수한 독서를 싫어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자, 꼬로만 상태에서 다른 문제, 마지막 문제 풀어봅시다. 보면 기역과 니은의 기역과 니은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거 문제를 잠깐만요. 문제를 여기다 붙이자. 왜냐면 얘네가 뒤에 있잖아. 얘네 우리가 보면서 무슨 결론이 났어요? 빛의 속력이 무한하다고 가정했을 때, 로런츠 변환식에서 빛의 속력이 무한하다고 가정했을 때 갈릴레이의 변환식이 나온다. 뭐예요? 니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식을 세운 로런츠 변환식에서 빛의 속력이 무한하다고 가정하면 그대로 갈릴레이의 변환식이 나온다라고 해서 4번. 이거는 선지를 보면서 푸는 게 아니라 우리 흐름을 이해하면서 바로 요 부분에서 갈릴레이 변환식이 x'은 x-vt였고 t'은 t라는 결론을 냈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로런츠 변환식에서는 빛의 속력이 무한하다고 가정했을 때 요렇게 그대로 옮겨간다. 빛의 속력이 무한하다고 가정하면 바로 갈릴레이의 변환식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4번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으면 이 30번 문제 푸는 건 당연히 어려웠을 거예요. 와, 이게 뭐라고 40분 넘게 걸리냐. 자, 잘 이해가 됐나요? 29번 같은 경우에 5번 선지는 또 5번 선지고 자시고 간에 이런 지문이 여러분들 시험 볼 때 하나 나올 수가 있어요. 과학 지문이든 인문 지문이든 사회 지문이든 요런 느낌 딱 봤을 때 우와 씨 하면서 숨이 턱 막히는 녀석이 있단 말이야. 내가 항상 강조하는데 니들이 절대 안 듣는 게 있어요.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제끼고 다른 것부터 먼저 풀고 시간을 마지막에 확보한 후에 답안까지 체크한 후에 이 녀석한테 시간을 투자하라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안 하고 무조건 이걸 풀어야만 하는데 하면서 15분 20분 동안 걸려가지고 다 맞지도 못하고 나머지 지문 쉬운 거 있었는데 풀 시간도 없이 찍고 다 틀려버리고 그리고 재수하게 되는 겁니다. 시험이라는 게 네가 얼마나 문제를 잘 풀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잘 읽고 네가 얼마나 이해를 잘하고 이걸 물어보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수의 문제의 정답을 얼마만큼 많이 정확하게 도출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이 지문 하나 풀 시간 동안 다른 지문 2개 풀겠다. 그러면은 그게 당연히 이득 아니야?
하나 찍는 거, 한 지문 찍는 거, 두 지문 찍는 거, 뭐가 더 손해겠어요? 당연히 두 지문 찍는 게 더 손해겠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머리를 굴려가지고 시험은 그 시험 시간 내내 항상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무의식적인 잔머리를 계속 굴리는 그런 싸움인 겁니다. 절대로 집착하시면 안 되는 질문이었어요. 여기까지 할게요.